그러면 그게 옛날에 울진 삼척 그 사태 때 그 이제 게릴라들이 투입된 것처럼 육상으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예,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2만 명이 와 계시잖아요. 2만 명 탈북민 중에서 오신 분들 중에 그때 일하실 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신 분들 중에 젊은이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오셔서 마음으로도 서로 통하지 않고 이념과 문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그들에게 오신 분들에게 또 마음으로 직접적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외로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와 있는 통일 시대에 쓸 젊은이들이 가장 저희가 그들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또 쓰임받는 일꾼으로 영향력 끼치는 분들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큰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북한에서 오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탈북자 2만 명에 대해서 우리가 종소를 교정을 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그 체제에서 적응하는 과정에 잘못 알게 된 부분들, 잘못 인식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남한에 와서도 고집하는 한 절대 정착에 성공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착을 잘하게 하는 게 우선인데, 그러자면 좀 그러니까 북한적인 것을 버려야지 여기서 정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스러운 것들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정하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 영역에 우리 끌어들이고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서도 지금 탈북자분들 보게 되면 다 교회에 와서 그냥 기도하며 사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기도도 좋고 하지만은 한국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과 서로 대면하고 또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 이 사회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착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방법이지만 오신 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분들을 위로해주고 엄마 아빠 가족이 다 해체되어 있는 상태로 이곳에 와 계신 거라서 저희가 도와주는 것도 좀 필요한데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런 거 많은 관계가 잘 돼 있지가 않아서 연락하다가 연락이 끊어지고 그래요. 근데 오신 분들 중에도 서로 북한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알기로는 감시 체제가 많이 있어서 터놓고 오픈하는 친구 관계가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서로 교제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함께 해주는, 먼저 오셔서 이제 평양이나 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나 지적인 분들이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실 분들을, 이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또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돕는 것도 있지만 더 이해해주고. 저도 아직 정착이 잘못돼서요. 그래서 다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스럽다 하는 것이 뭐냐면 감시 사회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피해망상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 다음엔 북한에서 밥을 못 먹었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새끼를 해결하게 되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말해서 행복지수가 낮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발하지 못하는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권위주의 의식이 또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무슨 어느 공장기업소 작업반장 하다가 와도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좀 그런 경향들도 있냐. 그러니까 그 등등 그러한 것들을 버릴 줄 알 때 저는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담하게 인정을 하고, 우선 버리자면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끔 우선 그런 인식 조건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다음엔 무엇인가 인도를 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그 다음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정부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탈북자 2만 명이 정착이 실패하게 되게 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자유통일돼서도 그때 가서도 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2만 명 중에서 통일 모델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공 모델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면 정부가 좀 더 탈북자들에 대한 그 우대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런 가능한 그 대상자들에 대한 그 어떤 그 무엇인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제가 탈북자다 하니까요. 좀 대답이 좀 너무 엉성해서 죄송합니다. 북한은 절대 확전을 바라지 않는 게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전되게 되면 좀 사상자가 나고 좀 건물이 파손되고 그거로 그치지만은 북한은 체제가 망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전쟁을 하자는 사람들이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들이 뭐 이 남한을 적과 통일하겠다는 의욕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 김정일 정권 빨리 끝났으면 해서 하는 전쟁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북한의 폭탄 한 발이라도 떨어지게 되게 되면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충격, 그리고 그 체제를 흔드는 그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하기 때문에 김정일이는 확전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계속 이렇게 못되게 노는 게 자꾸 좀 잊을만 하면 자꾸 긁고 하거든요. 그걸 10년 동안 계속 우리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토에 대한 저런 전쟁에 준 선언에 준하는 저런 공격도 감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 우리가 이거 단어 자체도 사실은 이거 잘 써야 됩니다. 평화냐 안보냐 이건데 우리가 평화를 말하면 말할수록 북한은 평화 협박 전략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다기보다도 원칙적인 입장을 보여주자면 우리는 평화가 아니라 안보를 말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양에 과기대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평양 과기대를 통해서 이 남한 사람들의 그 선한 의도가 거기에 이제 전달되려는 그런 의도로 평양 과기대를 이제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외려 그 우리 기술을 그 북한에 알리게 되는 그런 통로로 쓰인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 우리의 그 선한 의도대로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양 과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고 또 저기 낮은 콩된장이라든가 또 뭐 백두산에서 이제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일들이 재미교포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북한 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또 그것조차도 북한 정권에 달러를 대준 일이 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책이 나온 이후에 진보 쪽에서 특히 그 대북 지원 단체들에서 저에게 강림 초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하도 그때 법륜 스님이 한번 넘어와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도 그때 만나 뵙기만 하고 그냥 강연을 하지 않고 제가 돌아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이 대량 아사를 폭로한 저자로서
정말 대북 지원을 허서해야 될 위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에 쌀이 없어서도 300만이 굶어 죽은 게 아닙니다. 인권이 없어서 굶어 죽었거든요. 그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북 지원이 들어가서 그게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내는 구제미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구제미가 아니라 정권 구제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사례를 든다면 우리가 여기서 쌀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쌀이 북한 주민들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영향은 있냐면 쌀 가격이 좀 내려갑니다. 시장에서. 결과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사 먹는다는 것이죠. 근데 왜 내려가냐면 그 대북 지원 쌀 들어가기 전에 약간 그것을 염두에 둬서 그 북한 정권 안에서 그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역 회사들. 북한 내. 이 무역 회사들로부터 북한에서 무슨 충성의 당자금이요 이런 것들을 걷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들의 국가가 빚을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돈으로 물어줄 능력이 안 됩니다. 국가가. 그럼 무엇으로 물어주냐면 대북 지원 쌀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걸 회사들에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20만 불을 이 회사에서 빚을 졌으면 국가가 20만 불어치 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에서 받아다가 시장에 그냥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태극기가 박힌 채로 그냥 그 쌀마대가 그냥 시장에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저희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그 국기 박지 말고 그냥 빈마대로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리고 과기대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저는 그것이 북한 정권이 개혁 그리고 국가 발전이라는 여기에 과연 활용이 되겠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더는 폐쇄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북한 정권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시장, 바로 수요에 의해서 그것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그 남한 드라마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4년 나오기 전까지도 좀 많이 봤습니다. 뭐 가을동화, 겨울연가, 뭐 피아노, 나쁜 친구들 뭐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그게 나오면 다 회장님 집들 아닙니까? 그 주인공들 집 보면. 그래서 그것은 북한 정권이 통제할래야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북한 그 탈북하게 되면 가족들도 잡아가지 않겠냐?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3대 멸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게 되면 내 일가친척 그 3대를 다 쓸어가거든요. 황장룡 선생님께서 탈북하셨을 때 거의 160명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거의 2,000명 정도가 그 제자, 친구,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싹 쓸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지금 탈북자가 2만 명인데 그 2만 명에 대한 3대 멸족을 해버리게 되면 북한에 남을 사람 김정일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김정일도 탈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은 위로부터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이 진보 쪽에서는 자꾸 이 북한 정권과 같이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변화시키겠다는 건데 이거는 공상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북한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 변하는 체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참 북한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루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